자, 이제 586페이지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방안.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이 뭐 대부분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간략히 한번 좀 검토하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용은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 전용은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 얘기했고, 자, 이체 개념 정의 들어가랬죠? 기구 개편 시 예산 집행의 책임 소재의 변경을 얘기했을 거예요. 자, 2월 나온 거 봐. 자, 2월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월이 있고, 또는 뭐가 있다? 사고 2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하나의 것은 맨 밑 동그라미 3번 나온 거 봐. 명시월의 제2월. 제2월은 또 한 번 넘어가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못 써서 20년도. 또 못 쓰고 넘어가는 걸 얘기해. 21년도로. 이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사고 2월은 제2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형태 좀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계속비도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맨 앞에 수년에 걸쳐 완공을 요하는 공사. 이때 수년은 5년 이내라고 얘기했어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옆에 이제 예비비. 이건 국가 비상금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거기 보자, 맨 앞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 충당하기 위한 경비, 비상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끝에 기재부 장관이 관리한다, 밑줄. 관리자 누구인지 좀 가져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중간에 예비비 일반과 목적 나왔는데, 목적은 보지도 마시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사용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 예비비의 규모를 셌습니까? 그 일반 예비비 규모 밑줄쳐라. 일반에게 예산 총액의 몇 프로? 1%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꼭 외워두십시오. 알았습니까? 일반 예비비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일반에게 예산 총액의 1%로 그 한도를 설정해 놨다. 또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내용 정리. 자, 그러면 이제 국고채의 부담행위가 나왔어요. 자, 그대로 보자. 아까 제가 재정 통제 방안 가운데 국고치 부담행위 얘기해서는 있어요. 했죠. 이건 제가 정부가 돈 없이 하는 외상으로 하는 공사 계약이라고 얘기했는데, 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재정 통제라고 있을 게야. 근데 신축성으로 보기도 해. 왜 그러냐? 이게 보자. 돈 없이 하는 거니까 금액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에 들어가고. 또 하나, 공사 기간은 복수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의 한정성 원칙에 예외에 들어가죠. 두 원칙에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재정 통제로 보기도 합니다. 신축성 유지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층의 부담행위는 재정 통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맞아요. 제가 둘 다 맞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예산에 긴급 배정 나온 거 보자. 기재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에 의해 이 예산을 긴급 배정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근데 긴급 배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옆에 정보비협의, 경제정책상 조기 집행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러할 경우에 한해서 긴급 배정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보자. 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도 1월 20일까지 구라파 9개국을 순방하려고 그래. 그러면 순방길에 필요한 여러분들 정보비 여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 보자. 2011년부터 10월 31일까지 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때 또 정보비 여비 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나갔다 다시 들어와? 돈 떨어졌네? 바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지.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12월 달에 요게 해당되는 것을 미리 배정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긴급 배정이야. 정보비 여비. 정보비 여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별거 아니래도, 여러분들. 자, 수입 대체 경비는 지난번에 배웠죠? 수입이 바로 뭐 경비로 대처되는 경비 해가지고 통일성 원칙의 예외라고도 얘기했고, 또 뭐의 원칙의 예외? 완전성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배웠죠. 다음 페이지 총괄 예산. 자, 총괄 예산을 얘기할 때는 이거로 기능별 분류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국방비 얼마, 교육비 얼마,
그럼 국방비 여러분들 3조 보면에서 여러분 소총 구입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 전차 구입비가 남는다. 안에서 융통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신축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총사업비부터 내용 쭉 나왔는데 그 밑에 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실제는 총괄 예산까지 뭐 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자, 이제 또 한 장을 넘겨서 한국 예산 집행의 문제점 보지 마시고, 자, 바로 절을 받고 제5절의 결산 파트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출제 논점이 뭐 없죠. 뭐 포인트에 보면 여러분 별표가 있어 없어? 별표가 없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특징이나 내용 정도는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결산이 무엇인가 나온 개념부터 보자. 자, 1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1년 동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나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산한다고 해야 하네. 그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확정표예요, 여러분들. 확정표. 예정표는 예산이고 확정표는 결산이라 그랬잖아. 자, 그럼 세입 제출한 정부의 사후적 재무 보고를 의미한다. 오,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결산은 정부의 사후적 재무 보고죠. 현재 보세요. 현재 보세요. 그럼 결산은 누가 하냐? 1번 감사원, 2번 기재부, 3번 국회. 누가 할까? 자, 여러분들 날개 보시면 날개. 결산 관리는 기재부, 결산 확인은 감사원, 결산 승인은 국회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이건 결산 관리가 바로 보고야. 결산의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알았죠? 결산 확인이 뭐냐? 이게 회계검사이건 감사원이 하는 거고. 결산 승인은 누가 해주는 거야? 국회에서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한 용어 같지만은 주체가 틀린 거예요. 이거 나오면 이해로 많이 틀린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자, 결산의 주요 특징 나온 것 좀 보자. 자, 결산은 정당한 경우에 정부의 책임을 사후해제, 사후적 성격이고, 자, 2번의 별표. 정치적, 역사적 성격, 별표도. 자, 결산을 토대로 정부의 위법 부당한 지출이 발견돼서, 그럼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 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현재 보자.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 끝나고 보니까 이게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어서 그럼 4대강 정비 사업에서 여러분들 보호 만들고 무슨 사업 다 한 것을 무효로 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무효로 해, 여러분들? 자갈물에 여러분들 뭐 시멘트를 원인 치료해? 그 말도 안 되지. 대신 여러분들 다만 거기 보자.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책임을 물어. 부당한 지출. 회계 담당 공부하는데 책임을 물은 거야. 당신 돈 내. 법적 책임. 무집다. 너 저기 뭐야. 그거 위법했다. 콩밥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 뭐 편성이나 심의 기간 중에 정치 쟁점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당신네 4대강 정비 사업에서 돈 처먹고 그랬는데 올해 이런 사업도 확장을 왜 하려고 그래? 정치적인 쟁점을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게 보자.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 사업 자체의 결산을 토대로 17조 가운데 5조를 돈을 처먹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안 남아? 남죠. 이게 바로 역사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의 여러분들 의의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의미를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시고 요게 최근에 문제가 한번 나와서 최근에 요거 자, 다른 거 넣어먹고 내려가서 결산의 기름 넣어먹고 넘어가 보세요. 자, 결산 절차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 4단계 절차가 쭉 나오고 있을 게야. 출납기한,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산 조제, 감사원의 결산 확인, 국회 결산 심의에서 4단계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텐데, 자, 일본의 출납기한이란 말 자체를 볼 때는, 자, 출납기한이 무엇인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선생님 보자. 은행문은 몇 시에 문을 닫아? 4시죠. 4시에 문을 닫았다고 해서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나가라 그래, 여러분들 마저 처리해줘. 마저 처리. 그러면 마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직원들 바로 퇴근 안 해? 안 합니다. 뭐 해야 돼? 장부 마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여러분들. 자, 잘 들어보자. 그럼 정부도 마찬가지야. 워낙은 12월 31일까지 출납 업무가 종결이 돼야 돼.
그러면 이 12월 31일 2019년도 12월 31일을 뭐라 그러냐? 출납 정리 기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월 31일까지 여러분들 출납본부가 돈이 뭐 안 들어오고 내년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걸 연장을 시켜. 이듬해 2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있는 2월 10일을 출납기한이라고 해요. 이 출납기한 때 뭐하냐? 장부를 다 마감해야 돼. 장부 마감. 요 장부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출납기한, 뭐 주기후 마감한다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출납정리기한이 나왔는데 출납정리기한은 다섯 번째 줄 끝에 원칙상 12월 30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거 하나 외두시고 내려가서 출납기한 나온 거 봐. 출납기한에서 거기 가로 안에 장부정리란 말 첫 번째 줄 끝에 나와서 안 나왔어? 장부정리를 이제 주계부 마감한다 그러는데 이걸 다음 연도 2월 10일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출납정리기한하고 출납기한은 날짜가 틀려. 구분해서 가져가라고.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국회 결산 심의는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결산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까지 결산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삼성의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어제 있었죠. 8월 29일 날 어제 있었죠. 맞죠? 어제 8월 29일 맞죠?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다시 여러분들 뭐 지금 30억 뇌물 수수가 80억으로 늘어나잖아. 그럼 법정 용역이 늘어나게 확정되면은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5년 이상 징역이야. 7년 이상 징역. 그러니까 좀 이재용이가 좀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판결 내린 것이 삼성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이재용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뭐 총경영하는 사람이 이제 바뀌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전문 경영인을 앉힐 기회수도 커한 거.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족보 경영, 족벌 체제에 근거한 경영, 이건 문제가 많잖아. 좀 대한민국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삼성하고 여러분, 북한의 여러분들 김정은하고 같은 게 똑같잖아.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뭐 경제의 흐름이나 뭐 삼성 전체 뭐 전적으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경영하는 오히려 이제 전문 경영인이 오면은 삼성 자체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큰 결정을 내린 거죠. 내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박근혜 여러분들 지금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대. 지금보다도. 또 이제 들어가서 콩밥 먹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조국은 여러분들 또 이름은 조국인데 뭐 하여간에 굉장히 요새 여러분들 어려운 점이 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뭐 식구들 출국 금지까지 낼 정도면은 검찰에서 뭔가를 여러분들 좀 뭐 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 많이 하는데 근데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얘기했잖아, 사법개혁. 그러니까 검찰 애들이 조국에 대해 별에 안 버려. 버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 요번에 한번 맛 좀 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요새는 사회가 정보의 홍수가 있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 뭐 내가 볼 때는 조국이 뭐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뭐 이 현재의 혐의라든가 고발된 사건 자체가 사실로 만약에 밝혀지면은 조국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 청렴성뿐만이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의 청렴성 자체에 커다란 여러 상처를 준 게 안 주는 게야. 주는 거지. 이명박 정부가 대별된 이명박은 돈 먹고 부패한 정권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 큰 거였잖아. 근데 여러분들 바로 오른팔 왼팔 했던 사람이 그 과정이 그렇게 밝혀지면은 조국이 지금 얘기한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 청렴성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 일본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내 문제까지 이렇게 불거지면은 참 정부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 사건은 한쪽으로 하여간에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중 여러분들 내부에서 좀 결집이 있어야지 외부에 대응이 가능하잖아. 옛날에 임란 이전에 동인 서인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하는 짓들 보면은 좀 잘 해가지고 여야 말로 여러분들 하는 식으로 붕당 붕파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잘 단결해가지고 좀 지금 현 상태 위기를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 그런 생각 하죠. 그래서 뭐 서울대 총학생 애들이 뭐 촛불 집회에서 조국 사퇴하라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지금 그거 할 생각이 아니야. 거기까지 갈 필요 없겠고 지금 여러분들 그 조국 딸 사건들도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가 돼 있잖아. 서울대, 부산대, 당국대 다 걸린 데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었대. 뭐 관행 비슷한 게 있었나 봐. 논문 저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저로 넣어주고 그러는 게 관행으로 좀 있지 않았나. 근데 그것이 이제 딸내미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아버지까지 불똥을 칠 걸 예상 못했던 거지. 조국이 운영했던 여러분 학교 있잖아. 뭐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학교 재단을 이제 사회에다가 여러분들 환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학교가 또 문제가 되는 게 100억의 채무를 갖고 있어. 그럼 채무를 갖고 있는 학교 자체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100억이란 채무를 어떻게 사회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은 전반적인 그림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학교의 운영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한 사람만 똑똑하고 여러분들 청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 그죠? 자, 592페이지에 아까 이제 결산의 과정 가운데 하나 정리할 게 맨 끝에 국회 결산심의회가 정부는 결산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거라는 거 있죠. 꼭 숙제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꼭 숙제해서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93페이지에 회계검사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검사. 자,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C급짜리가 나와요. 거기 이제 회계검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의 회계검사 기관은 감사원인데, 감사원 기능 묻는 것들 각각 C급입니다. 자, 맨 앞에 회계검사란 나온 거 보자. 정부의 재정활동 및 수지 결과를 검사하고 보고하는 제 행위를 우리는 회계검사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이를 구체화시키면 일단은 회계검사에 대해서 회계기록, 회계기록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감사원이 작성한 결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 검사하는 거 아니야. 그 회계기록은 감사원이 작성한 게야, 기재부 장관이 작성한 게야. 기재부 장관. 그 두 번째 회계기록은 타인이 작성한 것. 세 번째 회계검사는 회계기록, 결산서 기록하는 것, 바르다 그르다에 대한 검증 절차이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검증이란 말이 나와. 비판적 검증은 회계검사한 감사인의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게 잘했다 못했다는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표현입니다. 자, 봤으면 여러분들 그 밑에 회계검사의 목적이 나왔는데 자, 1번의 별표에도 지출의 합법성 확보. 이게 회계검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가? 지출의 합법성 확보를 회계검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 회계검사를 토대로 경리상 비위, 부정을 적발 지정하기 위해서 회계검사 하기도 해야 하네. 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또 회계검사 결과를 내년도 각종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능률성과 효과성도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근본적인 목적은 지출의 뭐라 그랬어요? 합법성 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려가서 회계검사 기관의 유형, 직위가 쭉 나왔는데 2번의 대륙형 밑줄, 행정부형, 한국 행정부형이야. 회계검사기관 감사원이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행정부에 예속돼 있죠.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단독제 합의제 나온 거 있지? 합의제 체킹. 한국은 합의제입니다. 7명의 감사위원이 합의에 의하여 회계검사를 하고 있죠. 헌법과 비헌법, 헌법기관의 체킹. 한국은 헌법기관이야. 감사원의 지위를 헌법서 명시해 놓고 있어요.
자, 벌써 이제 회계검사 방식이 쭉 나왔는데, 서면검사, 실질, 대행검사 나왔는데, 일단 서면검사는 서류에 의한 검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검사는 감사원이 직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직접 여러분들 검사하는 것이 실질검사인데, 현재 한국은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서면검사가 추가되고 뭐를 보완적 역할로서 활용한다? 실질검사를 보완적, 보충적 역할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가시고, 대행검사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가 나왔는데, 자, 사후검사에다가 밑줄. 사후검사는 보자. 실제 지출을 행한 다음에 지출이 과연 위법했는지 부당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거야. 끝난 다음에 검사하는 거야. 한국은 사후검사야. 그 다음에 정밀검사, 발치검사 나왔는데 정밀검사 별표. 정밀검사는 모든 수입과 세출, 지출을 빠짐없이 검사하는 걸 얘기하고, 발제검사는 선택적 검사로서 표말을 추출해서 검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국은 정밀검사야. 발치검사 아니야. 한국 무슨 검사? 정밀검사입니다. 자, 쌍가루 4번에 일반적, 상업식, 종합식 검사. 일반적 검사를 얘기할 때는 전통적 위주의 합법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일반적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상업식 검사는 외부 전문가. 자, 회계에 대한 전문가 누가 있어요?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를 초청해서 검사하는 것이 상업식 검사인데, 현재 한국 공기업 있죠? 그걸 회계검사할 때 지금 얘기한 상업식 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3번에 종합식 검사 나온 거 봐. 종합식 검사 자체를 얘기할 때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능률성과 효과성을 다 검사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나온 거 보자. 회계제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종 예산 절차, 그 다음에 예산상 사용하는 기법을 다 검토해서 검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계제도라든가 정부의 예산 프로그램 절차 기법 자재가 과연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능률적인지 효과적인지를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검사하기 때문에 무슨 검사? 종합식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합식 검사를 여러분들 세 번째 줄 끝에 봐봐. 효율성 감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밑줄 한국의 정책 감사. 이 정책 감사가 우리나라의 종합식 검사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감사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책 감사는 우리나라가 뭘 얘기한다? 종합식 검사.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식으로 프로그램, 회계제도, 절차, 기법 자체가 법적으로, 능률적으로, 아니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들 다 검사하는 검사. 종합식 검사 얘기 들어갑니다. 쌍가루번 논점 없고, 자, 넘겨서 여러분들. 내부감사, 외부감사 나온 거 보자. 내부감사는 각 부처의 자체 감사를 얘기해요. 각 부처. 근데 외부 감사를 얘기할 때는 조직의 외부 감사 기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감사는 외부 기관 아니야. 그래서 한국은 외부 감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무슨 감사? 외부 감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국 회계검사기관에서 뭐가 나왔어요? 감사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나오자. 자, 감사원에 관한 내용을 좀 보겠는데, 자, 일단은 헌법기관 나왔죠? 대통령 직속 행정부형이죠? 그리고 일반병 감사에는 합의제, 아까 이 계산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기능 나온 거 보자. 자, 결산 확인이 바로 회계검사예요. 회계검사를 통해 결산 확인한다. 1번과 2번 같은 말이고, 오른쪽에 직무감찰 나온 거 봐. 자, 감사원은 공무원의 비위는 비리 위법을 얘기하죠. 시정 방지하고 행정 운영의 개선 향상을 위하여. 자, 동그라미 행정기관. 대상이 행정기관이야. 사법부라든가 입법부는 제외가 돼. 행정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그래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보시면은 내가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회, 법원, 거기 나온 거 봐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가 돼. 그리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고도의 통치행위는 여러분 여기 선생님 보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씨가 여러분들 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침몰할 당시 행적이 약 1시간 정도 묘연하잖아. 근데 그 묘연한 1시간 동안 했던 게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 바뀔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회계검사할 수, 직무감찰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치행위. 그 다음에 준사법적 행위. 화살표놓고 EX. 소청심사. 공무원의 소청심사. 공무원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해요? 소송을 올린다고 그걸 심사하는 것도 중사법적이 이거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국무총리라든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야 이거 국가기밀에 속하고 군기밀에 속하니까 이거 직무감찰할 수 없어 하지마 이렇게 요청하. 소명은 요청이야. 요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여러분들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직무감찰하고 회계검사는 같은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자. 598페이지. 그게 어떻게 그 다음 페이지로 가 있다. 그 맨 위에 첨삭지도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가 나오죠. 이게 사실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잘못된 것 같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회계검사는 의회의 재정통제권, 직무감찰은 관리의 비기찰과 관련이 이렇게 나서 안 나서. 헌법상의 지위. 대부분 국가에서 회계검사기관은 헌법기관이지만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 자, 회계검사기관 독립성 강하지만 직무감찰은 독립성이 약하다. 그럼 4번 별표. 회계검사는 국가 예산을 사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이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각종 공기업, 공공단체가 다 포함이 돼. 근데 직무감찰은 아까 뭐만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부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다. 자, 감사 내용 별표. 회계검사는 합법성에 치중하며 회계검사와 관련이 없는 직무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나 직무감사는 비시정뿐만이 아니라 행정운영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회계검사기관하고 직무감찰기관이 분리가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감사원 자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감사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다른 나라들이 감사하는데 막강한 힘을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다 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4번하고 여러분들 5번이잖아. 4번, 5번 두 가지만 꼭 가져가세요. 4번, 5번. 다 볼 필요 없어요. 4번, 5번. 자, 다시 앞에 이제. 계속 보자,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온 게 징계요구. 자, 직무감찰을 토대로 비사실이 발견된 공문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거기 봐봐. 징계권이야, 징계요구권이야? 징계요구권이야. 징계권이 아니야. 징계요구권이지.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하는 게야. 징계요구권이야. 그럼 기지개 좀 펴봐. 기지개 쭉 펴봐. 기지개 쭉 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농담도 못하겠어. 펴보세요. 쭉 펴봐, 기지개. 어저께, 지난주죠? 이번 주 초에 현재 그 연구실에 조교가 하나 와서 저걸 뽑아놨는데, 얘가 사이버 대학을 나와가지고 국민대학교를 편입을 했더라고. 국민대 알죠, 여러분들? 국민대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그리고 대학원은 행정학을 전공해서 우리 학교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너는 어떻게 저기 사이버 대학에서도 전공이 뭐냐면 노인 무슨 관련 분야를 전공했더라고. 근데 어떻게 영문학을 가냐니까 이놈아가 어려서 영국에서 한 2년을 생활했대. 그래서 영어를 잘한대. 회화. 그래서 토익 그런 건 잘 나오냐니까 교수님 토익하고 회화는 틀리더라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토익은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 않대. 여기 몇 점 정도 나오냐니까 850 정도 나오는데 850 나오면 잘 나온 거 아니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900점 이상 나오면 잘 나오는 거지? 그냥 보통 나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나오는데 그럼 잘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래. 잘하는 애들은 뭐 950점 만점도 만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갔대. 대학원에. 그래서 야, 대학원은 공무원 준비하는 데가 아니라 연구하는 데인데.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행정학과 관련된 분야를 좀 알고 싶어서 들어왔다는 지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행정은 몰라. 저 행정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친구는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주변에 있는 것 같아. 눈에 이렇게 안 될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얘를 준비하는 사람들 자체는 노출이 안 돼. 옛날엔 여러분들 노출이 굉장히 많았거든.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 가면은 도서관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나이 먹은 사람들 있죠. 40대, 50대, 60대 이분들은 무조건 공인중개사. 그리고 여러분들 20대, 30대 학생들은 뭐 공무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새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로 다 빠진 것 같아. 카페로 빠진 것 같아. 그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이어폰 끼고 여러분들 동영상 듣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잠재 인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올해 인력이 감소가 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이고 내년도에도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몇 교수라고 이제 미래 직업에 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삼성, 현대, 롯데 다 뭐야? 대기업 아니야. 대기업 자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걸 다 인식을 했어요. 요새 여러분들 기업 봐봐. 삼성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세계 굴지의 기업 얘기하지만 뭐 세계 8위 정도까지 얘기하더라, 삼성 보고. 근데 이 삼성도 한 칸에 갈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미래 직업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이 왜 최고의 직업이냐니까 보고서는 민간 기업보다 넘치는 않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보통 서민층 자체가 살릴 수 있게끔 보수는 안 줘. 그리고 완벽한 신분 보장이 돼야 안 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에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보자. AI가 발달하면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했던 작업들이 몽땅 다 뭐가 대신해? 다 대신해 버린 거야. 기업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그걸로 바뀌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다 하는 거야. 그치? 그럼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필요 없으면 도태시키고 그 여러분들 뭐 자료 분석, 검증 그런 것도 이제 알파가 고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 해법 다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전략 기획실에 다 누가 앉아있는 거야? 기계들이 앉아있는 거야. 기계들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자료면 여러분 기업은 무조건 사람 잘라버린다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데 공무원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래를 위한 직업은 천천히 잘했어. 그리고 공무원 앞으로 정년은 대부분 연장되겠지. 내가 볼 때 여러분들 80까지 하지 않을까 최소한. 80. 좀 20대 사람들이 80이면 앞으로 몇 년 더 근무하는 거야? 60년 정도. 그죠? 근데 나는 볼 때는 80이 아니라 100세까지도 갈 것 같아. 네가 안 갈 것 같아? 아니야. 100세까지 가지 않을까? 왜 수명이 연장이 되니까. 늘 뭐 140세라며. 여러분들. 지론 프로젝트 20대들이 수명이 140 나오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 지원 잘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될 생각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많이 뽑으니까 열심히 하고 다른 시간들이 수업 보니까 거룩해? 거룩하고 조용해? 행정 시간 많이 거룩해? 절간 같아? 다른 시간 좀 활발해요? 어느 시간이 제일 활발해? 국어 시간? 국어 선생님이 막 웃겨? 자, 그만두자. 내가 니들한테 뭘 물어보겠냐? 자, 그 다음 여러분 나온 게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에 나왔는데, 자, 감사는 감사를 받은 자가, 내 직무에 대한 감사 결과나 불만 많아요. 또 한번 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심사 청구한다 그래. 이에 대해서 심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은 회계관계 법령을 제정 개표할 때 감사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고발권이야, 고소권이야? 고발권이야. 고소권이 아닙니다. 고발권.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 책임 의무 판정할 수 있고 잘못된 점 치정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수시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내부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 종합적으로 한번 잠깐 좀 정리하고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넘겨서 예산 편성 파트 잠깐 보자. 575페이지. 자, 예산 편성 절차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서 시달할 때 예산 지출의 한도액을 명시한다고 얘기해서 했어요. 했죠. 이것을 우리는 하향식 예산 편성이라고 얘기했다. 그걸 거시적 예산 편성, 총액 배분이라고도 표현한다. 됐습니까?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예산 편성의 형식을 대표하는 것들 5가지가 있다. 총세 개명국으로 이어두자. 어떻게? 총세 개명국. 자, 페이지 579페이지. 각 국가 예산 심의제도 비교 나왔죠? 대통령 중심제보다 엄격. 한국은 예산 법률주의야, 예산 의결주의야? 예산 의결주의. 한국은 단원제야, 양원제야? 양원제는 상원, 하원 있는 게 양원제야. 한국은 단원제야, 양원제야? 단원제죠, 여러분들. 단원제. 단원제.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예산심의 절차가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맨 앞에 국정감사 다음에 시험 연설이야. 국시야, 국시. 여러분들 안동국시라고 하는데 가서 국수 먹어봤어요? 인천에도 있을 텐데 안동국시. 고기국수 오는 거 팔거든? 10,000원이야. 약간 비싸. 근데 먹을만해. 근데 나는 10,000원 주고 또 안 가고 싶어. 집에서 여러분들 면 삶아가지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먹는 게 더 낫겠어. 내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얘기야. 근데 맛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동국시, 국시, 국정감사 다음이 시험연설. 자,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뭐예요? 예결위의 종합심사. 쌍그라 3번에 상임위의 예비심사 자체를 얘기할 때는 확장지향이야, 여러분들 삭감지향이야? 확장지향. 이걸 사업지향이라 그러죠. 예결위 종합심사를 얘기할 때는 삭감지향, 재정지향이라고 얘기했죠. 맨 밑에 본회 의결은 언제 전까지? 30일 전까지 본회 의결. 다음 페이지. 자, 예산 집행의 목적은 2가지가 있다. 재정 통제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신축성 유지 2가지가 있다. 배정과 재배정, 재정 통제죠. 다음 페이지 봐봐. 지출 원인 행위 누가 해? 재무관이 한다. 지출 행위는 누가 한다? 지출관이 한다. 지출 행위는 보통 뭘 의미한다? 계좌 이체를 의미한다. 맨 밑에 예비 타당성 조사 총 공사비 얼마 이상? 500억 이상. 정부 지원액 300억 이상 얘기했고. 오른쪽 박스 봐봐. 여러분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을 해, 기술성 분석을 해. 경제성 분석이라고 얘기했고 주무부처가의 기재부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이 한다고 얘기했어요. 맨 밑에 재정진단은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기초는 광역단체장이 한다. 재정진단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고, 진단 끝나고 난 다음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되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다음에 이용과 전용. 이체. 자, 2월 가운데 제2월이 허용되는 것은 뭐야? 명시 2월. 계속비, 예비비. 자, 일반 예비비의 규모, 일반회계 예상총액의 몇 프로? 1%로 그 한도 설정. 그걸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넘겨보자. 자, 페이지 591페이지. 자, 결산의 주요 특징 가운데 결산은 법률적 효력을 발휘할까? 정치적인 역사적인 성격일까? 정치 역사적인 성격 얘기했죠. 한 장을 넘겨보자. 출납 정리 기한은 언제예요?
그해 12월 30일, 출납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 자, 예산안 자체, 결산 심의는 예산은 언제까지 제출해?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 자, 오른쪽 회계검사기관. 회계검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지출해. 합법성 확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단, 한국은 여러분들 영미형이야, 대륙형이야? 대륙형. 다음 페이지. 한국은 합의제 얘기했죠. 한국 헌법이야, 비헌법이야?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른쪽 맨 위에 한국은 정밀검사야, 발제검사야? 정밀검사. 여러분들 제가 정책감사는 뭐를 대표한다? 종합식 검사를 대표한다. 검사나 감사나 같은 말이에요.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같은 말로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 맨 밑에 각주. 한국의 감사헌법은 회계검사, 직무감사를 합쳐서 감사라고 하는데 기억나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감사원 법의 내용이고 그냥 감사, 검사를 같은 말로 보통 취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한국회계검사기관은 감사원이라고 있는데 자, 맨 밑에 기능 결산 확인 나왔죠? 오른쪽 회계검사 나왔죠? 직무감사 나왔죠? 직무감사는 여러분들 국가 모든 기관이야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해.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한다. 징계권이야 징계요구권이야? 징계요구권. 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권.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 형태까지 내용 좀 가지고 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예산 제도론 파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건 좀 끊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예산 제도론 파트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